시무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일 부산 금일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믿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또 내주셨고, 저는 또 그에 따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금일경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금일경마 편성 자체는 물론 이제 저배당 경주도 있고요,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있는데, 오늘 승부처는 일단 후반부에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후반부에 누림수 있는 마필이 자 추정하는 경주가 바로 6, 7경주인데, 오늘 6, 7경주의 최고의 메인으로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반부에는 제가 2경주를 승부로 본 겁니다. 2경주. 그리고 후반부에는 6경주, 7경주, 8경주도 압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는 일단은 주로 파악이 끝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적중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거죠. 저한테 저를 믿고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역시 알찬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2경주 오전장의 승부를 보고요. 그리고 6, 7경주가 오늘 최고의 메인입니다. A급. 그리고 후반부에는 8경주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 루키 2 경주가 됐고요. 실전 경험이 없는 신예 마필 또는 힘이 차고 있는 그런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일단은 이번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배당을 노리실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 또 정리를 하면서 혹시 간명하게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5번 장산내몬입니다. 자, 이 마필이 실전 경험이 없는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입니다. 데뷔전에는 임하는 신예 마필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마필이 주임사를 좀 여러 번 치렀죠. 지난해 9월달 2번을 치렀고요. 그리고 12월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다시 한번 주임사를 치렀는데, 변화가 뚜렷해 보이는 모습이 딱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마필의 체중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470g대 체중에서 490g대. 그러니까는 마필의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는 이 2월 18일 이 걸음을 놓고 본다면은 출발이 빠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스피드라든가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장산내몬 같은 경우가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 스타트가 느린 마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스타트는 좋았지만은 뒷심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경주만에 성장하기 마련이고요. 최근의 모습에서는 완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고 이 정도의 이마필의 뒷심의 스태미너 또는 종속의 그런 타임이라면 1200m에서는 충분히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장산내몬입니다. 1경주 저는 일단은 저배당 인정합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이긴 한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장산내몬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인기 마필이 이제 3번 에브리킹이지, 4번 해부어 굿이어, 그리고 6번 라이트 세이버, 외곽의 12번 조던 파이팅,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4번 해부어 굿이어, 이 마필은 제가 이번 경주는 저평가를 합니다. 저는 일단 내심 삭제를 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당일날 주로가 정말 많이 가볍다라면은 어마주로하게 포화주로라든가 또는 불량주로라면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마필의 장점은 스타트입니다.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뒷심에서 너무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임사 때도 초반에 스타트는 좋았는데 종반에 어마무시하게 강한 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록이 1분 3초 플랫의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 5. 글쎄요, 이번 경주의 거리가 1000m의 여건이었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12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현재의 해부어 굿이어의 그런 완성도라면은 좀 버티기는 쉽지는 않다. 따라서 4번 마필은 저는 저평가를 합니다. 4번 마필.
그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에브리킹이지. 직전경제 성장세를 보여줬죠. 이전 대비해서는 종반의 뒷심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이고, 다른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라든가 직전의 종반의 힘찬 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전력입니다. 3번 마필. 2번 헤이모닝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직전 경제의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제의 감량까지 받고 내측의 한 중위권에만 붙어준다면 이 마필도 종반에 승부가 되고요. 그만큼 이번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선행형 마필 쪽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1번 마필도 마찬가지죠. 1번 삼바 스텝도 기본적인 스타트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뒷심이 너무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버티기는 쉽지 않겠고 4번 마필 마찬가지고요. 6번 라이트 세이버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인기를 모읍니다. 이 마필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듯 보이죠. 18주 만에 나오고 주임사 때 기록 자체가 좋았었고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는데 이 걸음은 포화주로에서 거의 실전의 80%? 90%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임사 때 거의 최선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의 입상을 도전하기에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오히려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발이 12번 조던 파이팅이죠. 조던 파이팅도 직전에 나름대로 초반에 거리차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종반의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던 파이팅이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외곽 선입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타트와 스피드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전력이 되고요. 이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종반에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 조던 파이팅입니다.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경주는 주요 인기 마필들, 중요한 건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 버티기는 쉽진 않다. 그러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장산네몬이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믿을 수 있는 축은 장산네몬 믿습니다. 19조 마방의 신마 승부도 강하고 역시 서수홍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최근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부경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는 서수홍 기수입니다. 정말 열심히 타주고 있고요. 이번 경주 의지를 아끼는 전혀 없겠죠. 만약에 의지를 보인다라면은 5번 마필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될 수 있겠고,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에브리킹이지. 12번 조던 파이팅, 2뒤의 마필, 그리고 2번 헤이모닝은 복병마로 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경주 5번 축에 3번, 12번. 다음에 이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 4번과 1번. 2뒤의 마필인데 이 마필들은 뒷심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뒤의 마필을 저평가를 합니다. 1경주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12번, 2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준비된 플랜은 2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1경주 한번 꼼꼼하게 주로 파악을 한 다음에 2경주 한번 강하게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여러분들 가볍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요. 이번에 2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정 부분 압축이 됩니다. 현재 2번 버디라든가 4번 오케이스타, 1번 빌드업, 3번 특급 캠프,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레이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축이죠. 축인데 현재로서는 2번, 4번이 강력한 인기를 모으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축은 1번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9월달이었죠. 지난해 선행 승부수를 펼치고 선행용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었었고, 글쎄요, 걸음은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아주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입상이 유력하고 인기순위 1위 마필인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축마로서는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2번 마필. 4번 오케이스타. 약간의 좀 우라가 있죠. 그러니까 좀 기복이 좀 있습니다. 12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강편성이 잘 뛰긴 했는데 전개가 상당히 매끄럽게 풀렸던 경주였고요. 내측 최적의 전개. 그리고 1월 13일 따라가는 과정에서 후미권 직전에도 다소의 외곽 전개,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기록은 양호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오케스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맛빌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1번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되고요. 빌드업의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 맛빌의 스타트가 상당히 좋죠. 뭐 이전에 데뷔할 당시만 해도 선입력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을 안 나서도 충분히 내측 선입권에만 붙어주면은 이미 1200m 레이스까지는 가능성을 보였던 거는 스타트 능력이었고요. 그런데 승급한 다음에 이마필이 계속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빌드업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게이트가 너무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의 경주에서는 하위 등급의 선입력도 발휘했던 모습이긴 했지만 승급한 다음에는 11월 달에 7번 게이트, 12월 달에 7번 게이트,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무려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제 능력 발휘가 만만치 않았던 여건이었죠. 자, 이마필 한번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믿음이 좀 가는, 확신을 좀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빌드업.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이마필이 뒷심이 허무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따라가서도 끈끈하게 버텼던 뒷심이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우를 지켜보시면 다 12번 게이트였습니다. 1월 13일 같은 경우 출발만 보시면 됩니다. 12번 게이트 상당히 빠릅니다. 뭐 이번 경주도 엄청나게 가장 빨랐던 모습이었죠. 빨랐는데 워낙 이 불량줄에서 최 외곽에 있다 보니까는 내측 진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마필이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던 전개를 펼쳤고요. 자리를 못 잡았죠. 계속 외곽 돌다가 1300m 레이스 그대로 순위권에 진입했던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이 직전에도 또 1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보시면 출발과 동시에 그냥 뭐 계속 내측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마필은 스타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타트에서는 상당히 좀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 빨리 내측으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역시 12번 게이트에 불량주려다 보니까는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붙어줬죠. 웬만한 마필들이 1400m 레이스 아직까지는 힘이 차고 있는 3세 마필이 이렇게 1400을 외곽으로 들어오면은 정말 이렇게 걸음이 좀 허무하게 무뎌지기 마련인데 이 마필은 그래도 끈끈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최종 기록이 직전에도 6위 1분 27초 플랫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를 딱 봤을 때 1300m 레이스입니다. 게다가 1번 게이트 뒷지목이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빌드업은 그동안에 9번을 떼서 2번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딱 2번이었죠. 그 성적이 이성재 기수가 기승했던 9월 2일 그리고 이성재 기수가 기승했던 10월 21일 이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마필이 조인건, 송경용, 김호수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번 경주는 딱 이성재 기수의 안장교체입니다. 게다가 1번 게이트 2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최근에 빌드업이 오졌던 그런 뒷심의 끈끈함, 그런 걸음의 에러기라든가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 100% 이마필은 선행입니다. 빌드업, 편성을 놓고 보더라도 이마필보다 빠른 마필 없고요. 게다가 1번 게이트 2점 너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따라가서 선입전개도 기대가 있는데 단독 선행의 찬스다. 훈련 강도라든가 기승기수 호흡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보면 거리도 또 1300m 레이스 이미 1400까지 뛰어봤던 마필이었죠. 거리 부담도 없습니다. 이 여건이라면은 제가 볼 땐 1번 빌드업은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빌드업의 인기 순위가 2번, 4번 다음에 1번입니다. 인기 순위 3위입니다. 물론 1번, 2번 조합, 1번, 4번 조합이 들어오면 배당은 높진 않겠죠. 경마는 적중입니다. 뭐 배당을 쫓다라는 거는 적중을 해야지 쫓는 거지 적중에 실패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중의 확신이고요. 여러분 일단은 1번 빌드업은 최근 대비 여건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맞빌이고 단순하게 선행을 나서면 무조건 꽂힐 수 있는 그 정도의 뒷심까지 겸비하고 있는 맞빌입니다. 그래서 2번, 4번 맞빌, 여기 뭐 3번 특급 캠프 이런 맞빌들이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1번 빌드업은 제가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승부 경제의 축입니다. 쭉. 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 드려야 됩니다. 뭐 이마필도 되고 이마필도 되고 뭐 4번도 되고 3번도 되고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이 바로 1번 빌드업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2번 버디버디라든가 오케이스타, 특급 캠프 다 가능성이 있죠. 여기 이제 복병 마필 한도가 있습니다. 복병 마필. 바로 이 5번 아델 축배인데 여러분들 이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필이 안고 갖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델 축배도 이전에 국산마 5등급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점이 지난해 봄이었었죠. 3월달, 4월달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300 기록이 1분 22초 때 양호 한 주류였죠. 그리고 건조 한 주류에서 1200m 레이스 기록이 1분 15초 8이었습니다. 기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마필이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계속 공백기도 있었고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경기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휴양기간은 거쳤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이마필이 2월달에 올해 2월이었죠. 이때 거세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세를 하면은 체중이 빠지게 마련인데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4일 가장 최근에 GM사를 치렀을 때 지난주였죠. 이때 이마필의 체중이 535입니다. 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체중과 차이가 거의 없죠. 나름대로 변화를 줬던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번 마필이 인기순위 1인데 2번 마필과 5번 마필의 마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마라는 건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2번을 믿고 간다면 이런 의미가 분석이 의미가 없겠지만 1번을 믿었을 때는 2번과 5번이 동일 마주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적은 2번 마필보다는 배당이 좋은 5번 마필 쪽에 승부를 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또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요. 또한 거세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화를 줬다라는 점에서 5번 마필은 이런 측면에서는 필이 안고 가줘야 됩니다. 어차피 배당이 좋은 마필, 한두의 마필 더 안고 갈 여지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총 8개 경주 중에 제가 6, 7, 8경주가 강력한 노림수의 승부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의 이 경주만큼은 꼭 적중을 하고 꼭 수익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빌드업입니다. 단독 선행이고 무조건 버틴다. 어떤 주로든 간에 정말 뭐 엄청나게 무거운 주로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무거운 주로라도 이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버팁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만약에 주로가 젖어 있다면은 더욱더 믿음을 갑니다. 우승까지 쌍승시까지 한번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1번 빌드업이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버디버디 가장 유력하죠. 4번 3번인데 5번 아델 축배도 2번과 동일 마주 또는 능력도 되고 거세 이후에 변화를 시도를 했다. 5번 마필도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마필은 1번 빌드업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말 현재에서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가 될 일이 없습니다. 체중이 20kg 이상 빠졌다. 이런 변수만 없다라면 1번 빌드업은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경주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 이 여건만 놓고 보면은 가장 변수가 되는 게 이제 6등급 레이스의 1600. 이 거리가 변수로 보여지긴 하는데, 글쎄요, 어차피 이번 경주의 여건에서 1600을 검증된 마필들이 없습니다. 이미 검증됐다라면 5등급 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경쟁이고, 1600이 정말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는 마필은 삭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외 마필들은 그냥 기본적인 능력대로 보시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글쎄요, 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뭐 믿을 수 있는 축도 있겠고 간명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낙동전사라는 마필입니다. 낙동전사. 저는 뭐 이미 예견을 했고요. 예측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전에도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공백기를 거치면서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 대비 성장한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딱 내용을 놓고 보면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띄워줬던 모습이었고 특히나 종반의 뒷신발이 상당히 강점을 보였죠. 건조한 주류에서 지원F 타임이 13초 2, 사망 타임이 38초 3이라면은 엄청나게 좋았던 뒷심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다실바 기수의 재기승이라든가 뭐 이 모든 여건 또는 이번 경주에 3경주에 편성된 상대 마필의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마필을 못 믿으면은 제가 볼 때는 배팅이 안 됩니다. 이번 경주, 이번 낙동전사만큼은 일단은 믿으셔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이제 4번, 5번, 6번, 10번인데 4번 플라잉 터치, 5번 돼지 플라이, 6번 썬데이 머니, 그리고 10번 톱프렌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어차피 6등급이 X가 되고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4세 마필 중에서는 그렇게 능력 마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세 마필. 그래도 성장세 있는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제 5번 돼지 플라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15점 만에 딱 한 번 준우승이었는데 그게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대비 경주 내용은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돼지 플라이라는 마필이 4세 안말이기 때문에 여러 성장세의 3세 마필보다는 저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돼지 플라이가 1400, 1600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전에도 1400, 1400, 1400, 최근에 1400, 1600을 꾸준하게 뛰었는데 이때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종반의 추임력 발휘의 강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선행형 마필 아니고요. 선행형 마필 아닙니다. 그러면은 추입형 마필로 분류가 되는데 거리가 주어졌을 때는 좀 한계를 보였던 마필. 그 마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저도 물론 이때 경주에 틀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꾸준하게 긴 거리를 뛰었다가 갑작스럽게 거리를 줄여나오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 플라이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직전의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소 줄이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타임이라든가 사망 타임이 좋긴 했지만은 이 마필의 능력의 한계는 1600 이상을 뛸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1200 거리에서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그것도 전개가 정말 잘 풀려줘야 되는, 앞선이 무너져줘야 되는 그런 편성에서 이 마필이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600m 레이스의 성장세의 3세 마필과의 경쟁이라면은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돼지 플라이는 제가 삭제를 합니다. 이게 4번 플라잉 터치? 뭐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고요. 이 마필도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닌데 어차피 이번 경주의 편성이 그렇습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6번 썬데이 머니라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돼지 플라이라는 마필과 분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머니는 초반이 빠른 마필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뒷신발의 강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그동안에 1000m 또는 1300을 뛰었을 때 이렇게 뭐 임팩트 있는 활약은 아니었죠. 그런데 1600을 뛰니까 직전에 이 마필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외곽에서 종반에 올라오는 추임력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었고요. 거의 뭐 아쉽게 코처로 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3등까지도 가능성이 있었던 충분히 여력이 남았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썬데이 머니는 성장세의 3세 마필 그리고 1600m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본연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 판단이 되고요. 이 마필은 1600이라면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또한 33조 마방의 현재 동반 출전이죠. 톱브랜드라는 마필과 썬데이 머니인데 아무래도 동반 출전이라 한다면은 마방에서는 그만큼 거는 기대는 상당히 좀 큽니다. 편성도 약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마필의 승부의라든가 마방의 승부의지라든가 마필의 능력과 최근의 변화 또는 거리의 특성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썬데이머니는 5번 마필과 평가가 좀 다릅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2번 낙동전사라는 마필의 가장 유력한 대항 마필이 바로 6번 썬데이머니,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톱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좀 우려가 있긴 하죠.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그렇게 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번 경주 이 마필은 기습적인 선행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편성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지난 1월 13일이었죠. 이때 추임력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는 초반에 약간의 무리한 앞선 공략 속에 좀 무뎌지는 걸음을 보여주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라면 역시 충분히 톱프렌드가 선행 선입을 나서건 간에 아니면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하던 간에 최시대 기수의 안장이라면은 충분히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마필입니다. 성장세의 3세 마필. 어차피 이번 경주가 이 마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눈높이를 맞추고 갔을 때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 이제 3경주 2번 낙동전사는 이 편성이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가장 유력한 마필은 6번 썬데이머니라는 마필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마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4번 풀라인 터치, 10번 톱프렌드가 가능권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약편성일 때는 고가의 마필들 공교롭게도 두 마리가 있습니다. 1번 영성 프린스라든가 여기에 행복한 길, 이두의 마필이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도 절대적으로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행복한 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에서 이 마필이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전의 걸음에 비교해봤을 때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이 마필은 고가의 마필이랍니다만 크게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1번 이 영성 프린스가 물론 이제 이전의 경주력은 보여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바닥만 쳤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영성 프린스가 이제 지난해 10월달 이후로는 이 마필이 병력이 없죠. 병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13주에 공백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여러모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고 그에 따라서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영성 프린스입니다. 왜?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은 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엑스플로이 자말하면은 뭐 억대로 막 팔리고 막 이럴 시절에는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시순말만 보고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는 마필의 그런 마체의 완성도라든가 또는 모계혈통이라든가 단순하게 시순말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고가의 마필들은 절대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줬던 마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현장에서 이 마필이 뭐가 달라졌을까? 라는 거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훈련을 보더라도 감지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장의 활기도라든가 가장 좋은 거는 12월, 11월, 11월 달에 이 마필의 예시가 마사회에 들어가면은 제가 강하게 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변수는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비교하시기가 편하신 게 이렇게 경주로 보시면 예시장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뭐 경마 고수모 고단수모 경력이 많고 누가 됐던 간에 그냥 이 마필의 현장 예시만 보고서는 활기도 정도? 이 정도밖에 모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필이 직전에 예시 상태에서 어땠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일까? 이 비교가 이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변화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를 보실 때는 요즘에 뭐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는 직전에 이 마필의 예시의 걸음과 이번에 예시의 걸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 마필이 어떻게 또 변화가 왔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1번을 제가 세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변화의 여지는 있다.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마필까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유력한 마필은 저는 낙동전사와 썬데이머니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제3경주 여러분들
저배당이긴 합니다만 2뒤의 마필을 좀 현장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뭐 1번 영성 프린스는 일단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는 좀 보일 수 있는, 글쎄요,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1600m 레이스 기록이 나쁘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마필도 한번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앞말 간의 경쟁이고요. 오늘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 배당을 너무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회는 옵니다. 그 경주가 6, 7, 8경주고 그때까지는 한번 꾸준하게 적중을 하면서 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계속 손실이 나면서 가는 거랑 그러면은 뒤에 갈수록 이게 또 촉박해지죠. 조급해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4경주는 좀 혼돈도 좀 있는 게 성장세의 신의 마필 또는 선행형 마필, 추입형 마필이 아주 극명하게 가려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레이서되고요. 이 4경주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상대 전적이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주요 마필들이. 그러니까는 투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마필이 브레디트라는 마필, 이번에 5번 게이트죠. 서수홍 기수의 브레디트라는 마필과 계속 같은 경주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 있고요. 브레디트 마찬가지죠. 투트라임이라는 마필. 그리고 이 닥터샤크라든가 서기축제, 뷰틸, 디아블로킨, 사이먼 탑건, 그리고 1번 골든웨이브, 이 마필들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같은 날 뛰었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는 골든웨이브도 1200m 레이스를 2월 10일 1분 13초 때 주파를 했고요. 그리고 닥터샤크도 2월 10일 경주를 치렀습니다. 공교롭게도 1200m 레이스. 경주는 달랐지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주로였고요. 서기축제 2월 10일, 디아블로킨 2월 10일, 사이먼 탑건 2월 10일, 이 마필들이 동일한 날에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마필들의 능력 비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번 골든웨이브라는 마필이 최근에 상승인데 직전의 기록이 1분 13초 3이었고요. 그리고 닥터샤크는 1분 14초 8입니다. 물론 선행형 마필과 추입형 마필의 구분은 확실하게 분류가 되겠지만 일단은 기록은 1초 이상 늦습니다. 이 마필이. 여기에 디아블로키는 무려 1분 12초 9입니다. 2월 10일. 그러니까는 디아블로키는 닥터샤크랑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2초로 앞서 있고요. 2초면 어마무시하죠. 격차로 놓고 본다면 2초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1번 골든웨이브보다도 디아블로키는 무려 0.4초가 빨랐습니다. 이 뒤에 마필이. 그래서 이 마필들의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9번 디아블로킨의 능력이 가장 돋보인다 라는 점이 유추가 됩니다. 디아블로킨. 그리고 투트라임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6일이었죠. 이 마필도 1월 6일 경주를 치렀을 때 그때 당시에 1분 15초 6이었습니다. 기록이. 골든웨이브는 1월 6일 1분 16초 5였죠. 물론 이것도 골든웨이브가 선행형 마필이고 투트라임이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비교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날 경주 기록은 투트라임이라는 마필의 기록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당일날 주로가 중요합니다. 당일날 주로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빠른 마필은 5번 브레디히트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5번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9번 디아블로킨, 그리고 1번 골든웨이브가 붙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는 5번의 선행을 받고 내측에 1번, 외곽에는 9번인데, 이 브래드히트라는 마필이 서수홍 기수가 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뒷심에서 이렇게 임팩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도 그렇고요. 특히나 1월 6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그때 추임력을 발휘했던 투트라임한테 따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브래드히트라는 마필은 선행이 유력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크게 위력적인 걸음을 기대하기는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9번 디아블로킨이냐 1번 골든웨이브냐 이 뒤의 마필의 선임형 마필 쪽에 기회가 주어지는데 기록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아블로킨의 능력이 저는 훨씬 더 세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레이스 자체가 좀 빠르고 주로 자체가 가볍다라면은 가장 세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디아블로킨입니다. 이 마필입니다. 디아블로킨.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는 와, 이게 앞선의 1, 2, 3경주로 보니까 와, 이거 선행용 마필 그냥 다 무너진다 라고 했을 때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7번 서기축제, 6번 닥터샤크, 그리고 3번 투트라임인데 이 3대의 마필 중에서 비교를 한다면은 닥터샤크는 이 기록이 너무 늦었죠. 기록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저는 삭제를 하고요. 그럼 이제 7번이냐 아니면은 3번이냐인데 제가 볼 땐 이 투트라임이 최근에 체중이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이 마필이 1200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추임력입니다. 소위 말해서 추임력 발휘의 강점을 비교할 수 있는 주로가 형성이 된다면 가장 주목할 마필이 3번 투트라임입니다. 단 이 마필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불면은 더욱더 좋다. 반면에 체중이 빠진다라면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4경주는 일단은 주rop하기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래도 뭐 냉정해 봤을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9번 마필 디아블로킨. 이 마필이 나름대로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아니다 선임력도 있기 때문에 어떤 주로가 형성이 되든 간에 9번 마필의 능력은 저는 가장 인정을 하고요. 9번 마필.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을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3번 투트라임, 그리고 1번 골든웨이브, 5번 프레데이트, 7번 서기축제, 이 마필들이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이 4경주는 당일날 주로 상태에 따라서는 이게 공략의 그런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공략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뭐 어떤 주로가 형성이 되는 간에 그래도 9번 마필은 좀 가장 믿음직스럽다.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이 선전하는 주로라면 이거는 3번 투트라임의 체중을 한번 보시고 이 마필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4경주입니다. 그만큼 좀 혼전도는 높습니다. 근데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개 5번은 선행이고 1번 골든웨이브 내측 선임, 그리고 외곽의 9번 디아블로킨 외곽 선임, 그리고 중반에는 서기축제, 닥터샤크, 투트라임이 올라오는 이런 전개는 거의 뭐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현장 상태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어려운 경주, 좀 난이도가 있는 경주고 좀 가정이 좀 많이 if 이렇게 가정이 좀 많이 붙는 경주에서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주에 또 적중을 하면 또 배당의 메리트가 또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9번 디아블로킨이라는 마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번, 1번, 5번, 7번 순으로 봅니다. 이렇게 9번을 축으로 해서 1번, 3번, 3번, 1번, 5번, 7번. 자, 이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저는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와, 이 여건에서 풍기는 이게 5등급의 1800입니다. 뭐 6등급의 1600m와 별반 다르진 않죠. 이 여건에서 풍기는 이게 상당히 혼전도가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번 이제 5경주는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또한 2위권에서도 중장거리에서 나름대로 검증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이번 5경주가 단순하게 하위 등급의 중장거리다, 아 이거 좀 골 때린다, 이게 골치 아프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저배당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강축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저배당 또는 저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5경주의 가장 주목할 마필은 이네스크로의 자마죠. 시한말 또는 인디밴드의 자마, 인디불패입니다. 인디불패. 이 마필이 최근에 경주 내용도 정말 좋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6월달까지만 해도 성장세가 조금은 더딘 모습이었는데 확 변했습니다. 마필이 한 7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1월 13일 1600을 무려 우승을 했습니다. 5마 신차의 우승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 그것도 1800을 뛰었는데 와, 이게 버티네요. 여유있게 버텼습니다. 1분 15초 6에 기록으로 1800을 소화했던 마필.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인디불패라는 마필의 이 내용이 왜 좋냐면
단순하게 이 마필은 그냥 우승, 준우승의 성적이 아니라 부담 중량이 56.5를 짊어지고 이 마필이 1600을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승급전에 56이면 게다가 1800 초도전, 게다가 선행용 마필이 이 여건이면 정말 이게 열악한 여건이었는데 결국은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에 따른 부담량이 전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인디불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네스크루의 자마다, 이 시합만의 그동안의 자마들을 본다라면은 소울블레이드라는 마필, 제 기억으로는 이 마필이 현역 때 2등급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등급, 1등급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미스터 어플릿, 가장 최근까지 현역이었죠. 그 마필은 1등급까지 갔던 마필입니다. 미스터 어플릿. 그리고 현역에서는 이제 미스 인디라는 마필이 형제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제가 기억할 때는 12전 4승 준우승 2회? 하여튼 거의 50% 입상률인데, 현재 3등급 활동 중에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네스크루의 자마들은 혈통적인 기대치가 분명히 좋다. 혈통을 보실 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시순말과 시합말의 조합에서 나름대로 어떤 마필이 태어나냐가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매니피의 자마다 예를 들어서 다 좋지는 않습니다. 매니피의 자마가 1년에 나오는 게 160도, 150도였습니다. 예전에. 그럼 150도가 다 잘 뛰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합말을 봐야 되는데 이 인디불페의 그런 시합말을 놓고 본다라면은 혈통적인 기대치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인디불페가 최근에 특히 미스터 어플릿이라든가 소울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거리도 잘 뛰었죠. 그러니까는 거리 적성도 이 마필이 짧지는 않다. 그러면은 여러모로 인디불페라는 마필은 1800m까지 또는 고부담 중량도 최근에 이겨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합니다만 이 마필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항상 저는 인기순위 1위 마필들을 특히나 더욱더 많이 봅니다. 왜 이 마필이 1위 마필일까? 부러지진 않을까? 불안 요소는 없을까? 이 마필은 크게 불안 요소가 없어 보입니다. 단독 선행 찬스까지 감안해 본다면 5번 마필은 믿으시면 않고요. 그래서 이제 2위권에 가는 거는 말이 3번 런닝 워리어, 그리고 7번 닥터페로, 여기에 9번 아데스텔라까지 이렇게 3대의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번 전적표 보시겠죠? 닥터페로와 아데르스텔라가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이때 경주를 잠깐 간략하게 복기를 해보면 그때 아데르스텔라는 게이트의 이점 그대로 내측의 최적의 종계 속에 딱 한 발을 썼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닥터페로는 게이트대로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다소의 외곽을 뚫고 중반에 외곽 추입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음만 분석해 보면 닥터페로가 걸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전개는 불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주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7번이냐 9번이냐를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당일날 미세한 전개 유불리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닥터페로의 걸음이 분명히 아데스텔라보다는 걸음이 좋았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다 보이는 부분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닥터페로도 최근에 상승세고 아데스텔라는 마필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분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걸음은 닥터페로는 마필이 훨씬 더 좋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뒤의 마필에 비교해서는 7번의 걸음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마필, 이 런닝 워리어라는 마필. 지난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걸음이 좋았죠. 이때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산마 5등급의 강편성이었는데 3등을 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 전혀 이 마필이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병력도 없었고, 그리고 출전 주기도 일정 부분 정상적이었고요. 훈련 강도 제대로 했는데 실전에서의 전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반의 걸음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성장세의 3세 마필이라면은 최근에 잘 뛰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전의 걸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보니까는 이번에 이 마필 훈련 강도가 최근 대비 현저하게 약해졌죠. 거의 스포 최소한 4바퀴 또는 3바퀴는 돌리는 마필인데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여러분들 최시대 기수의 역량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고민을 안 합니다. 3번 마필은 삭제를 합니다.
3번 마필. 그 정도로 직전에 걸으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훈련강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더 지켜봐 줘야 됩니다. 노리기에는 오히려 복병은 바로 6번 퍼스트파크라는 마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동영상의 이런 걸음, 이거 앞선에 그냥 경주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이런 걸음은 딱 보시면은 와, 이게 여력이 좋았구나.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걸음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타임입니다. 누가 그러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경마라는 게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순위 경쟁입니다. 그런데 해당 경주마의 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기록입니다. 기록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면은 약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을 때 소위 초등학생들과 대학생이 달리기를 했을 때는 대학생의 걸음이 월등해 보이죠. 상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들끼리 뛰면은 그렇게 월등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시각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 편성이고요. 경마로 따지면 편성이죠. 그러면은 이 기록은 정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퍼스트파크라는 마필이 그동안에 20번을 뛰어서 우승 없습니다. 준우승 딱 1회입니다. 그리고 5세 안말 이미 능력 다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퍼스트파크가 보여줬던 초반 타임과 종반 타임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종반 타임과 3화롱 타임만 보면 이 마필의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닥터페로라드 마필과 아델스텔라 이 마필들과 비교를 해봐도 퍼스트파크의 그런 기록 자체가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정말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퍼스트파크 20번 뛰어서 우승 한 번? 최근에 입상도 없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의 종반에 걸으면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일 컨디션이라든가 편성에 따라서 충분히 이를 낼 가능성은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퍼스트파크에 그 정도로 최근에 걸으면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저로서는 3번 런닝 워리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다면 오히려 그 마필보다는 저 같으면 6번 퍼스트파크를 안고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정리를 본다면 인디 불패라는 마필을 저는 가장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7번 마필, 9번 마필, 6번 마필까지 이렇게 3대의 마필이 2, 3위 경쟁이 가능한 그런 전력들로 보여지네요. 그만큼 이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뭐 안 되는 마필은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간명하게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 뭐 좀 유연성 있게 배팅 전략도 3복 3쌍까지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이번 이제 5경주를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까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부터는 6경주 이후에 강승부처인데 여러분께 한번 자신있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강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A급 승부처고요. 6, 7경주는 누림 수 있는 마필 있다 말씀드렸죠. 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좀 경주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이거는 승부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6경주 한번 승부를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당을 노린다는 건 이제 주요 인기 마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커먼 퍼스트 직전에 실질적인 승급전이었습니다. 4등급의 승급전이었고, 이때 전개를 한번 예측해보면은 말씀드려 본다면은 레이디 골든이었죠. 그때 12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같은 경주에 6번 게이트 나옵니다. 레이디 골든 그때 우승을 했던 마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레이디 골든이 12번 게이트였지만은 선행을 편하게 받았습니다. 선행 전개를 펼쳤고요. 그리고 커먼 퍼스트는 약간의 좀 늦발기미가 좀 있었는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전에도 이 마필은 선임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전개상의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이 마필이 5등에 그쳤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승급전이었습니다. 4등급. 레이디 골든 같은 경우는 이미 4등급에서는 최근에 2번의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스타트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선행 일변도 아닙니다. 선임력도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2번의 경주는 다 선행 또는 선입형 마필에 유리했던 불량주로 포화주였죠.
레이디 골든 이런 이점이 주어졌던 그런 경주였고요. 그린팝하고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 났는데 일단은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1번 여수파이터도 일정 부분 인기를 모으는데 뭐 중요한 건 승급전이라는 소리죠. 이마필이 우승과 준우승 이렇게 임팩트 있게 이마필이 성적을 내서 승급한 게 아니라 2등하고 3등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위 승급을 했던 마필입니다. 3위 승급 등짐은 좀 많이 빼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4등급의 벽은 좀 만만치 않다. 왜냐면 커먼 퍼스트도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달까지만 해도 5등급 내에 있어서 57을 집어지고 준우승을 했죠. 그리고 무려 4kg를 감량을 시켜준 승급전이었는데 결국에는 인기순위 1위 마필 5등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은 57을 집어줘 이렇게 선전했던 마필이었는데 부진했다. 여수파이터 3위로 승급한 마필 이 정도로 빼줘서 과연 되겠느냐,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모로 물음표가 남아있는 마필들이죠. 그러면 이 편성이라면은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11번 애니카걸입니다. 애니카걸. 이 애니카걸은 어떻게 보면 고배당 메이커입니다. 이 마필이 지난해 7월달이었죠. 이 경주를 한번 보시면 깜짝 활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오랜 기간이죠. 작년 7월달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었고 이때 총 7마리가 나왔던 경주였는데 한 마리 추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두의 마필이 출연했던 경주였고요. 6마리 마필 중에 인기순위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그 애니카걸이 이때 어떤 경기를 펼쳤냐면은 온누리 강자까지 2번 마필이었습니다.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선행 경기를 펼치면서 압도적인 선행 경기를 펼치면서 이 마필이 결국에는 종반에 버텼습니다. 우승했고요. 그것도 상당히 여유있게 우승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마필의 행보가 좀 부진하긴 하죠. 부진했는데 중요한 거는 애니카걸이 직전 경주 또는 이때였죠. 10월 달에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4등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의 경주를 보시면 이마필이 거의 꼴찌였습니다. 출발부터 이거는 이마필은 김태경 기수가 거의 취입 작전을 염두에 두듯이 거의 꼴찌로 따라갔습니다. 최후미에서 결과론적으로 종반이 이마필 날라 들어오는데 아쉽게 정말 코차로 3위권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단순히 직전에 성적이 좋아서 물론 성적이 좋아서 그렇죠.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애니카걸의 마필은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초반에 의지를 버리면 이 마필은 선행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이 첫 번째 그런 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최근 대비 이 마필의 직전의 걸음이 정말 가장 좋았던 걸음이었습니다. 이미 4등으로서는 충분하게 거리 적응력 경험을 마친 마필이고요. 중장거리로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 직전에는 1600m 레이스였죠. 게다가 이번에는 51의 부담 중량. 직전과 동일합니다. 또 한 번의 김태경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 물론 김태경 기수가 이제 트랙 라이더로 활동한 다음에 기수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승부가 걸린 마필 쪽에 말머리를 딱 보시면 다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주행사세라든가 뭐 종반에 여느 기수들처럼 이렇게 자세를 낮게 깔면서 말머리하는 이런 점에서는 약간의 좀 마이너스 요인은 있죠. 그런데 승부 걸린 마필에 소위 마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수고 그만큼 직전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4등급에 검증된 마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경주가 1번 여수파이터 승급전 커먼 퍼스트라는 마필은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었죠. 그리고 레이디 골드는 4등급의 우승과 준우승 성적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선행력 마필에 정말 유리했던 주류였다. 이런 주류였고요. 그리고 그린팝하고도 승급전. 그러면 이런 여건이라면은 애니카걸의 직전의 걸음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제가 볼 땐 이전에 7월달 작년에 5등급 시절에 7월달에 기습적인 선행 이후에 버티는 그런 걸음이라든가 이런 폭발력을 놓고 보면 이마필은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필이 애니카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전 경주 이 성적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애니카걸이 분명히 변화가 왔다. 라는 쪽에 저는 좀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애니카걸. 그래서 소위 이 편성이라면 이마필이 걸음에 변화가 와도
상대가 엄청 강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승부 안 되죠. 안 되는데 상대 마필들이 거의 4등급에 검증이 안 됐고 검증된 마필 같은 경우는 주로 상에 2점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는 애니카걸이 이번에 승부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배당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제가 이번 6경주 가장 주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마필은 11번 바로 애니카걸입니다. 이 마필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이번 6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뭐 주로도 봐야 되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애니카걸은 기습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다. 그 정도의 스피드도 있는 마필. 직전에 보셨듯이 추임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니카걸이 현장의 활기도만 정말 돋보일 정도로 좋다라면은 저는 뭐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한번 승부 한번 해볼 만하다. 고배당이라는 거는 당연하게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안 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냐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런 경주야말로 고배당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가 제가 오늘 최고의 메인이 6, 7경주라 말씀드렸죠. 6경주에 저는 자신있게 과감하게 애니카걸을 주목을 해서 이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 배당입니다. 바로 이런 경주에서 배당을 노려야 됩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좀 자신있게 확신만 있다라면은 뭐 분석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11번을 저는 염두에 두면서 A급 승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강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게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 A급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이자 두 번째 A급이고 6경주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메인으로 자신있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 대의 맛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딱 한 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 7경주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핸디캡 경주죠. 핸디캡 경주인데 이게 주요 마필들의 부담력이 좀 높긴 합니다. 특히 뭐 1번 그래핑킹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물론 이제 감량기수도 기승하고 했지만은 편성이 너무 약한데 최근에 성적이 안 좋은데 현재 57까지 들었고요. 57. 뭐 그저 그런 마필들은 부담이 적절합니다. 어메이징 풋 52, 알파 송당 54, 판타스틱 러브 52. 뭐 이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인데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죠. 판타스틱 러브라는 마필 같은 경우도 4세 안말. 그나마 직전 경주의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지만이 가능권에 둘 수 있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4등급의 이 마필이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는 없습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이제 7번 렛베르사인데 물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7번, 11번을 일단 염두에 둡니다. 강승부로 그나마 눈에 띄는 마필이 렛베르사입니다. 렛베르사는 기본적인 체형이라든가 주폭이 상당히 좋고요. 550kg대 육박하는 체형입니다. 그만큼 주폭도 넓은 마필이고 이전에 렛베르사의 모습을 지켜보면 거의 선행 일면도 나름대로 앞선에 붙어주면서 버티는 그런 정도의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기는 이 마필이 추임력으로 올라옵니다. 추임력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돋보이는 그런 발전 속도가 눈에 띄는 마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렛베르사도 중요한 거는 1400을 뛴다라는 점. 물론 이제 최근의 성장세를 감안해 봤을 때는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달에 이 마필이 1400을 뛰었을 때 체구답지 않게 종반에 약간의 허덕이는 걸음이었습니다. 마체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중장거리를 잘 뛰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최근의 걸음은 또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주 뭐 100% 믿을 정도의 그런 거리와 여건, 부담 중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 원더풀 시크릿이라는 마필입니다. 원더풀 시크릿.
이 마필도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 원더풀 시크릿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달, 7월달이었죠. 또는 5월달까지 이때 경주를 지켜보시면 이 마필은 선행 선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적도 상당히 좋았었고 4등급까지는 1800을 준우승을 했던, 그것도 호기록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원더풀 시크릿입니다. 이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이 마필이 계속 부진합니다. 최근에는 앞선에 붙지도 않고, 글쎄요, 못하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붙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작전이었고, 왜? 걸음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걸음이 워낙 이게 안 나오는 마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순발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앞선에 붙으면 말만 망가집니다.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일 때까지 시간과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원더풀 시크릿의 최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필이 부담 중행이 58이었습니다. 다. 너무너무 무거웠죠? 그런데 11월 25일 경주를 지켜보면 이 4등급의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58을 짊어지고도 상대 마필, 베텔게우스, 플라인더 체프, 상당히 센 마필들이죠. 이 마필들과 거의 경합이었습니다. 거의 앞선에 특히 3번 킹그리스는 마필과 격차가 없었죠. 그만큼 최근에 원더풀 시크릿에서 경주력은 나쁘진 않다. 이번에 원더풀 시크릿이 11주면에 나오는데 크게 구절염, 관절염, 골막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주 만에 충분하게 휴식을 차고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부담 중에 현재 56.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경주에 주요 어설픈 마필들, 어메이징 풋 2번, 알파 송당, 판타스 러브, 이런 마필, 일념천하 이런 마필들은 부담이 이점이 좋긴 한데 능력상 조금은 경쟁력이 없고요. 반면에 최근에 부진했던 그래핀킹은 무려 57입니다. 그리고 레베르사가 그나마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고 저 또한 인정을 하지만 이 마필도 어떻게 본다면 최근 대비 부담력이 1.5kg 들었죠. 게다가 1400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시험 단계에 놓여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미 앞선에 1800까지는 선전했던 마필, 그리고 최근까지 11월 25일 경주 내용도 나쁘지 않았던 마필.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부담 중량 때문에 발목을 잡혔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56.5의 부담을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7번을 제가 아주 저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일단 우선적으로 골조는 7번 축에 제가 11번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고요. 그리고 현장에 따른 상태 파악에 또는 현장 주로 상태에 따라서 과감성 있게 11번을 추구로 해서 이외 마필들, 반주력 방어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7번이 워낙 좋다고 느껴진다면 7번, 11번 때리고 7번 축에 이외 마필들 그냥 안고 가는 그 정도의 경주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략이 가능한 거 압축이 가능합니다. 이외 마필들이 사이즈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받치기 막건도 너저분한 막건이 아니라 충분히 압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7경주가 11번을 본다라면 이거는 승부가 됩니다. 7경주. 자,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7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A급 승부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마필이 있다. 원더풀 시크릿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에 따른 누림수는 7번, 11번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부연 설명으로 이외 마필들을 본다면 이제 6번 판타스틱 러브가 가능권이고 저는 2번, 3번의 능력평가는 2번이 3번보다는 좀 더 세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외 마필들은 이제 일념천하가 이게 부담이 좀 많이 빼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번 마필 정도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중심에는 7번, 11번, 특히 11번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제7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를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네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제가 일단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압축도 되는 거랑 돼 있어야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번 제 8경주는 저배당이냐 아니면 좀 더 배당이 있느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 부분에 따른 판단만 있을 뿐이지 충분히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적중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강서자이언트라는 마필. 이 마필은 좀 이따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캡틴 골드라는 마필은 매니피송, KF1 이 마필들과 동일하게 경주를 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피송도 마찬가지죠. 캡틴 골드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친 바 있었고, KF1 마필 같은 경우에도 캡틴 골드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일단은 이 마필들이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비교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마필들을 먼저 구분을 한다면은 7번 KF1, 그 다음에 센 마필이 6번 매니피송, 그 다음에 3번이죠. 7번 KF1, 그 다음에 3번 캡틴 골드, 그 다음에 6번 매니피송. 이 순으로 이 3대의 마필의 능력 평가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7번이 세고 3번, 6번인데, 그런데 6번이 51의 부담 중량, 직전에 이 마필이 캡틴 골드라는 마필과 동일 부담 중량을 짊어지면서 반마신을 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에 51이었죠. 51이고 캡틴 골드가 1kg를 더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캡틴 골드가 현재 직전에 경주 치러난 다음에 구절염의 또는 요배통의 병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직전 대비 2kg를 감량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매니피송은 3kg의 감량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대의 마필의 능력 평가는 7번, 6번, 3번. 저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3대의 마필. 이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강서자이언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은 너무 좋죠. 최근에 이 마필이 종말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젖어있는 주로, 소위 말해서 이제 포화주로 불량주로가 아니라 양호한 주로 건조한 주로 해서 이 타임, GRF 타임이 12초 대, 사망 타임이 35초 7, 직전에도 13초 이에 37초. 이게 젖은 주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주로의 타임이라면 너무 좋았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19조 소속의 마필, 서승훈 기수의 기승, 게다가 마필은 또 억대 1억 3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 여러모로 9번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일단은 이 마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경기력도 좋고요. 다만 이제 인기 마필에 의심을 한다 말씀드렸죠. 굳이 이제 설명 들어보면은 강서자이언트가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는 4등급하고 3등급의 벽은 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 첫 도전이죠. 첫 도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럼 강서자이언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마필의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는데 빼냐? 그렇진 않습니다. 안고는 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편성상 가장 유력한 마필은 9번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현장 상태는 좀 보셔야 됩니다. 현장 주로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가장 유력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안이 그 중심에 세워둘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로드투브이라는 마필입니다. 로드투브이. 소위 이 마필은 고배당 마필이고 9번은 인기 마필인데, 로드투브이는 그동안의 과정이 이 마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로드투브이. 이전에 4등급을 벗어나는 과정 자체가 내용이 너무 좋았었죠. 그때 1400을 1분 26초 때 이때 정상적인 주류였습니다. 9월달에는 1분 27초 플랫. 그리고 승급을 했는데 승급한 다음에 로드투브이가 어떤 불리한 점이 있었냐면 게이트가 이 마필을 계속 불렸습니다. 빠른 마필이죠. 빠른 마필인데 게이트가 최근에 보면은 10월달에 10번 게이트, 11월달에 8번 게이트, 12월달에 11번 게이트, 2월달에 12번 게이트. 너무 불리했습니다. 추입형 마필이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추입도 되는 마필이긴 한데 이때도 추입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장점 발휘가 100%는 안 됐던 여건이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 이점이 딱 주어졌고, 또한 다실바 기수의 기승입니다. 최근에 서수훈 기수와 가장 대항을 할 수 있는 기수가 되겠죠. 다실바 기수의 기승의 1번 게이트 이점, 게다가 52kg의 부담 중량. 이 여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강서자이언트라는 마필은 고가의 마필의 19조 수석의 마필의 서수훈 기수의 기승에 너무 좋지만 승급전입니다. 1400을 한 번도 안 뛰어봤고요. 반면에 로드투브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이미 이때도 강편성의 경쟁력을 보였었고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3등급 경험이 풍부하고
1400, 1600까지는 이미 뛰어봤고 1400에 우승의 경험도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4등급 경주긴 했습니다만 이미 거리 검증이 된 마필. 그래서 이 여건만 놓고 보면은 1번 로드투브라는 마필이 소위 말해서 9번 마필한테 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서두에 압축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압축이 되냐면은 1번,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번 마필, 그리고 6번, 7번, 9번. 로드2V, 매니피송, KF1, 강수자이언트. 3번은 경쟁력이 있는데 이 마필이 병력 이슈가 좀 있고 부담력이 좀 높은 편입니다. 상대 마필과 비교해본다면. 그래서 이 4대의 마필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주목할 조합은 1번, 9번이 가장 우선시 주목할 막권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6번, 7번인데 자, 현장에서 2가지 아니라는 게 9번을 추로서 1번 때리고 6번, 7번을 바칠 것이냐. 현재로서는 1번을 과감하게 놓고 9번 때리고 아니면 6번, 7번 쪽에 또 반주력까지도 염두에 둘 것이냐. 이거에 따른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로서는. 근데 이번 이제 8경주는 편성만 놓고 보면 1번, 6번, 7번, 9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가장 유력하다. 이 4대의 맞빌, 이 4대의 맞빌을 주목을 하시면 마지막 경주는 저배당 적중인지 아니면은 좀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적중할 것인지 요에 따른 최종 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어쨌든 이번에 필히 주목할 마필이 이번 로드2V 최근 대비 여건은 정말 많이 좋았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 8경주 일단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경주까지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8경주가 편성이 약한 레이스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외산마필 중에 한빛 영광이라든가 언브레이크라든가 역전 명수, 레피드 게임 이 마필들이 제가 그냥 언급드렸던 게 아니라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능력이 좋습니다. 3등급에선. 그런데 최근에 레피드 게임도 그렇고 특히 역전 명수 정말 센 마필인데 이 마필들이 최근에 걸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한빛 영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압축한다는 게 1번, 6번, 7번, 9번을 압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선택만 남았죠. 1번을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9번을 놓고 갈 것이냐. 여기에 6번, 7번 맛배까지 안고 가면은 충분히 적중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저는 분석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또는 판단을 통해서 꼭 적중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금요경마 예상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바람이 그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제가 또 뭐 인기로 높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정말 좋은데 그 전에 현재 구독해 주신 분들 이분들만큼은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한 거고 제가 분석한 내용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자, 여러분들 또 금요경마 모든 분들 지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다시 한번 많은 준비를 통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